롯데 자이언츠가 3연패에 빠졌다. 그런데 더 묘한 것은 연패를 당하고도 순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8월 26일 기준 롯데는 6위에 머물고 있다. 숫자만 보면 아직 가을 야구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롯데가 추격해야 할 5위 두산 베어스와 4위 기아 타이거즈 역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 입장에서는 이럴 때 승차를 줄여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 경기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특히 25일과 26일 기아전은 더욱 아쉬웠다. 롯데 타선은 충분히 싸울 힘을 보여줬다. 안타를 무려 20개나 만들어내며 기아 마운드를 흔들었다. 문제는 마운드뿐만 아니라 수비와 경기 운영 과정에서도 뼈아픈 장면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황성빈의 한 장면이 있었다. 26일 경기 5회 말 롯데가 반드시 막아야 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2사 만루에서 기아 김선빈이 타석에 들어섰다. 롯데 투수 정현수를 상대로 김선빈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무려 8구까지 승부를 이어가며 끈질기게 공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배트가 나왔다. 타구는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로 높게 뻗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외야수가 낙구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처리해야 하는 타구였다. 그러나 롯데 중견수 황성빈의 판단이 순간적으로 어긋났다. 공은 황성빈의 뒤로 빠졌다. 공식적인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았고 김선빈에게 싹쓸이 3타점 2루타가 만들어졌다. 당시 스코어는 3대 11까지 벌어졌다. 물론 그 한 장면만으로 경기를 패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야구는 수많은 플레이가 쌓여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다. 그러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컸다. 롯데가 이후 20안타를 앞세워 끝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11대 16으로 패했다. 타선이 살아났음에도 경기의 무게중심을 다시 가져오지 못했다. 그렇다고 황성빈의 가치를 부정할 수도 없다. 황성빈은 롯데 타선의 속도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다. 빠른 발을 활용한 주루 플레이는 상대 배터리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적극적인 타격과 과감한 베이스러닝 역시 롯데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올 시즌 현재까지 9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9, 350타수 101안타, 27타점, 56득점, 37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루에서는 NC 다이노스 박민우보다 한 개 앞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정도 기록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리드오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장면이 더 크게 기억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빠른 선수일수록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외야 수비에서 타구 판단이 늦어지면 단순한 1루타가 장타로 변할 수 있고 주루에서 무리한 판단을 하면 득점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황성빈의 가장 큰 장점인 적극성이 때로는 약점으로 뒤집히는 이유다. 야구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다. 하지만 적극성과 무리함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존재한다. 타석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 투수가 흔들리고 있고 투구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초구나 2구부터 너무 빠르게 방망이를 내면서 범타로 물러난다면 공격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주루 역시 마찬가지다. 황성빈은 누구보다 빠른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그가 출루하는 순간부터 긴장한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다. 그러나 빠른 발을 믿고 모든 순간에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베이스를 포기하고 다음 타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언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롯데의 고민이 시작된다. 황성빈이 좋은 선수라는 사실과 리드오프 자리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롯데에는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외야에서는 장두성이 있고
내야에서도 한태양이 리드오프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물론 단기간에 황성빈을 빼고 다른 선수를 넣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황성빈이 가진 출루 능력과 스피드,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핵심은 황성빈을 빼느냐, 유지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황성빈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타순과 역할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리드오프라는 자리는 단순히 첫 번째 타자가 아니다. 경기의 첫 흐름을 만드는 자리다. 출루하면 상대 배터리를 흔들어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득점으로 연결해야 한다. 동시에 수비에서는 안정적으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 8월 26일 기준 롯데는 50승 2무 60패다. 5위 두산은 59승 3무 51패로 롯데보다 9경기 앞서 있다. 9경기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더구나 27일 기아전을 치른 뒤 롯데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직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한다. 3위 LG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결국 이번 주가 롯데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남은 경기에서 연패가 길어진다면 롯데가 단순히 가을 야구를 위해 총력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주말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까지 기록한다면 팀의 시선이 다음 시즌 준비로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선발 라인업이다. 지금까지 주전으로 중용됐던 선수들에게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회를 기다리던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 황성빈 역시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다. 롯데가 정말 필요한 것은 특정 선수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황성빈이 가진 장점은 분명히 크다. 타율 2할 8푼 9리와 37도루라는 기록은 그가 왜 중요한 선수인지 충분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의 수비 판단, 주루 선택, 타석에서의 접근 방식까지 모두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시즌 동안 수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실수가 나온다. 다만 같은 유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리드오프라면 더욱 그렇다. 야구에는 루틴이라는 말이 있다. 경기 전 준비부터 타석, 주루, 수비까지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을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실수가 나왔을 때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선수의 능력이다. 황성빈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균형일 수 있다. 빠른 발은 그대로 유지하되 판단은 한 번 더 차분하게. 적극적인 타격은 살리되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 과감한 수비를 하되 타구의 낙구 지점을 끝까지 정확하게 읽는 것. 결국 과유불급이라는 네 글자가 지금의 황성빈에게 꽤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롯데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순위가 당장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지만 승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 황성빈을 무조건 리드오프로 고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그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 역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김태형 감독과 롯데 코칭 스태프가 해야 할 일은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력과 팀에 필요한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황성빈이 실수를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롯데에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장두성이나 한태양 등 다른 카드에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가을 야구를 향한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전인가 보다 누가 팀에 가장 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롯데의 남은 시즌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의 리드오프는 황성빈을 계속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장두성, 한태양 등 새로운 카드를 시험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경기에서 롯데가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여러분의 의견을